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최근 그룹 BTS의 멤버죠.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서 좀 말이 있었죠. 자, 이 전동 킥보드 사고 요즘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이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평론가님께서 사전에 좀 보내주신 저희 원고를 봤더니 1년에 일어나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되더니 예. 교통사고가 2020년 기준으로 1000건이 넘어요. 아, 굉장합니다. 예. 사실은 외국에서도 이 킥보드 사고가 문제에 골치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서 난폭운전, 교통신호 위반, 보행자 사고,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운전하시다 보면 산길 같은 데 가시다 보면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고라니가 아니라 고양이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맞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인도고 차도고 아무 데서나 달린다고 해서 불량 자전거 이용자를 자란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킥보드 때문에 킥난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민폐 취급을 당하고 있죠. 그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통계자를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합니다. 2017년 117건이 있던 사고 건수가 2020년 897건, 그렇게 해서 2022년 2386건, 6년 만에 20배 늘었어요. 네.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18건의 사고 발생해서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통계가 이제 이런데 우리 최현 평론가님께서는 혹여 전동 킥보드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전 겁이 많아서 자전거를 못합니다. 저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타십니까? 저도 무서워서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굉장히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흔하게 좀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 운전하면서 종종 보는데 네. 이 킥보드가 공유 서비스 킥보드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또 그만큼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태롭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헬멧 미착용 기본이고요.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고 다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곤 합니다. 거의 2명 탄 모습을 굉장히 많이 남자, 봤습니다. 여자 이렇게 네. 재미있게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또 한복판에 주차해놓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미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애초에 지킬 거 다 지킨다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 등 공유 킥보드가 다닐 만한 도로가 미비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또 공유 킥보드 특성상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공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 또 주행 안전성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가 힘들어서 또 교통흐름 방해하기 십상이죠. 네. 이게 도로 정비가 되지 않은 구도심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공유와 관련된 문제인데 건물 내부나 지하 주차장 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옥상 등에 숨겨서 자기 것처럼 소유하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공유 킥보드 어플을 이용해서 킥보드 주차된 곳으로 가면 없어요. 킥보드 대여하려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받는 등 공유 가치의 소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의 원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역사를 따지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역을 보면요. 최소한 18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 그렇게까지 올라갑니까? 예, 일종의 이륜 스쿠터인 라우프 마시너라고 독일의 네. 카를 폰드라이스 남작이 고안한 건데요. 이게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돼 있어요. 이게 드라이지넨이
라틴어로 빠른 발로 벨로시페드라도 불리고요. 근데 페달도 없고 체인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나무바퀴 2개 긴 막대 앞뒤에 연결해서 예. 쿠션으로 안장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촉보적인 자전거죠. 땅을 직접 발로 차는 방식으로 속력을 냈어요. 요즘 어린이용 수동 킥보드가 바로 그런 식으로 속도를 내는데 예. 시속 8km 속도를 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빨리 걷는 것보다 조금 더 2배 정도 빠른 셈인데 예. 이게 걷고 뛰지 않아도 사람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기계가 아니라 걷고 뛰는 것을 더 빠르고 편하게 도와주는 기계라는 개념이랍니다. 네. 그래서 페달을 달지 않았고요. 그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메고 올라가야 합니다. 더 힘들겠습니다. 23km나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총천연색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총천연색으로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구, 자전거처럼 생긴 저 기구 지금 보여드리는데, 아유, 저는 그냥 걷겠습니다. 예, 걷고 뛰겠습니다. 23km 정도 된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킥보드는 도대체 언제 등장한 겁니까? 현대적 개념의 킥보드 상용 제품은 1915년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최초 양산형 모터 킥보드인 오토패드라고 하는데요. 요즘 킥보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네. 최대 시속 35마일, 그러니까 56km까지 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꽤 빠르죠. 예. 이게 미국 뉴욕 우체국에 도입돼 우편 배달에 쓰이면서 주목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전거보다 훨씬 비쌌고 네. 좌석도 없고 불편해서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이 가뜩이나 미흡했던 당시 도로교통 안전책에서 이 무법자처럼 돌아다니니까 특히 그때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이 문제예요. 비행 청소년들이 오토패드로 경찰 피해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토패드는 1921년 생산이 중단됐고요. 이 뒤를 이어서 뭐 오토글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전동 킥보드가 선보이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이제 경기 침체로 엔진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엔진을 어디다 쓰지? 이런 걸로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많이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1930년대 들어 미국이 교통법규 엄격하게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이 청소년들 도로교통수단 운전에 대한 규제 수위 높이면서 예. 이 오토글라이드도 판매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것, 그만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정말 몇 년 사이에 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확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그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 성장세가 주목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좋은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915년 오토패드 출시된 이후 세계로 막 발전할 것 같은 킥보드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 역시 정해진 실적 면적이 얼마나 많은 칩을 고스란히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처럼 이 전동 스쿠터도 이쪽 작은 작은 면적에 기술을 집약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나름의 그 기초 체력이 올라온 후에 부활에 성공했죠. 2000년대 후반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부의 불평등, 자본주의 위기, 이러면서 공유 경제라는 기업이 등장했고요. 그러면서 브랜드 효과가 커지면서 공유 기업 중에 이 킥보드 업체들이 거기에 딱 연결이 되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 바람이 한국에도 불었는데 이게 1세대 공유 킥보드 기업들이 201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서 이제 상륙을 했고요.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몇 개의 공유 경제 기반 킥보드 업체들이 생존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 우리나라 공유 킥보드 업체는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인정받는 킥보드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역시 네. 기술의 한국입니다. 질적, 양적 성장을 모두 이룬 업체들만 생존해서 지금 영업을 활발히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론가님, 요즘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좀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파트도 좀 생겨나고 있는데, 예. 이처럼 킥보드에서도 화재 사고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킥보드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어요. 아, 2017년에 예. 4건에 불과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에 78건, 2023년에 27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광주에서 2019년 9월에는 이 전동 킥보드 폭발 화재로 인해서 5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기차 화재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킥보드에 들어간 리튬 전지 외부 충격으로 분리막 파손이 되면은 파손이 되거나 과충전 시 폭발이 발생하는데, 근데 웬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면 과충전 방지 기능도 있고, 아예 뭐 어떤 데는 이제 그 충전기 자체에도 설정된 전압에 도달하면 아예 출력을 차단해버리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잊을만 하면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와 마찬가지로 킥보드 화재도 똑같습니다. 네. 과충전이나 관리 부실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리튬 이온전지 자체가 썩 안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과충전, 과전압 뭐 이런 걸로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유자가 킥보드 배터리와 충전 어댑터 용량, 전압 이게 잘 숙지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충전을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로 정치권과 또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안전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모를 제외하고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거든요. 이 사망자도 계속 꾸준히 늘어서 4년 전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2021년 5월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와 안전모 의무 착용 등 탑승 기준을 강화했지만 전체 사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광주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차이는 것이 예. 공유 킥보드예요. 이걸 일일이 다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부 전문가들은 이 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현행 25km인 최고 속력을 더 낮추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공유 킥보드와 같은 이동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규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외국에서도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거 워낙 사고도 많고 나니까 파리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아예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그럼 파리에서는 못하는 거겠네요? 예. 서비스 찬반문은 주민투표까지 했었는데, 물론 이제, 예. 7.5%는 낮은 투표율이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투표했던 사람의 89%가 다 반대한다 그래서 9월부터는 서비스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된 로마 역사지구에 이 주차된 킥보드들이 미관을 해치고요. 또 때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막 관광 명소가 막 파괴되고 여론이 악화되고 막 그렇습니다. 네. 노르웨이 오슬로, 핀란드 헬싱키는 2021년부터 야간 운행 금지하고요. 일본도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까지 가입해야 한다라고 해요. 번호판도 부착해야 된다고 하고. 네. 어쨌든 지금 오늘은 킥보드 사고를 살펴봤는데요. 뭐 안전하게 타면 인보다 편한 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전동 킥보드 인도에서도 너무 세게 달려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지 않는 2명씩 타고 또 싱싱 달리는 이 청소년들이 걱정이 되고요. 단속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또 문자 의견 보내주셨네요.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공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또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여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